안녕하세요. 덕터 알렉산드리 모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페드로의 질문에 답변해 보겠습니다. 페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점액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미 3번, 4번, 아니면 33번, 34번이나 소염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팔에 신경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움직이기도 힘들며 통증도 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시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깨에 통증이 심하고 건염과 점액낭염이 있습니다. 제 팔이 위축되고 있어요. 물리 치료도 받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정도예요. 네, 점액낭염은 보통 그런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모르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더 그렇죠. 그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점액낭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작은 액체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힘줄이나 뼈 같은 구조물이 서로 가까이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마치 작은 완충기처럼 역할을 하는 점액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 안에 들어있어서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 액체, 일종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 이런 작은 주머니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이런 주머니들 중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로미온, 즉 견갑골의 일부인 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상완골, 즉 팔의 뼈입니다. 알겠죠? 여기 상완골의 머리와 견봉, 즉 견봉의 갈고리 사이 공간에는 몇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극상근에 힘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로 가득 찬 작은 주머니인 윤활랑도 있습니다. 앞쪽에 또 다른 윤활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번 움직일 때마다 그 부위를 조금씩 누르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그 윤활랑을 문지르게 되는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깨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면 제시가 말한 것처럼 그 윤활랑이나 힘줄 자체에 염증이나 반응이 생깁니다. 알겠죠? 마치 그 윤활랑이 다치는 것처럼 되고 그게 바로 윤활랑염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힘줄이 다치거나 염증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극상근 힘줄염입니다. 그럼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윤활랑염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목이 있고 흉부가 있고 여기가 어깨와 팔 부위입니다. 우리는 팔뼈, 즉 상완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뼈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부분, 그 뼈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됐어요. 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팔뼈예요. 이 머리 전체가 팔뼈고 이게 바로 상완골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는 게 견봉이에요. 지금 초록색으로 된 이 작은 뼈가 맞죠? 상완골 머리와 견봉 사이 이 공간에는 여기 2개의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견봉아 점액낭이고 견봉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것은 삼각근화 점액낭이에요. 사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점액낭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보면요. 여기 삼각근화 점액낭이 있고 또 다른 점액낭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점액낭이 어깨 점액낭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윤활랑을 조금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극상근의 힘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활랑에 염증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게 윤활랑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극상근 힘줄염도 함께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윤활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님, 윤활랑염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죠? 만약 어깨에 통증이 있고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즉 90도를 넘기는 거죠. 또는 자세에 따라 더 심해지는 그 통증. 때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점액낭염일 수 있습니다. 의사나 전골의학자,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면 점액낭염인지 확인하려고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의 경우 그녀는 점액낭염도 있고 건염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보고 몇 가지 검사만으로 문제가 점액낭에 있는지 아니면 힘줄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맞죠? 사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점액낭에 있는지 아니면 힘줄에 있는지 의사가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초음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 힘줄과 점액낭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검사는 바로 MRI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면 당신이 점액낭염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점액낭염은 여기 보이는 이런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구조물은 검게 보이고 이 부분에 흰색, 즉 액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 상완골, 즉 팔뼈와 견봉 사이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 액체가 많이 찼다는 의미입니다. 알렉산드리, 점액낭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와 함께 보시죠. 점액낭염은 보통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가 좋은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은 불균형입니다. 지게적 불균형, 움직임의 불균형, 긴장의 불균형입니다. 알렉산드르, 이런 불균형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어깨에 여러 근육이 붙어 있다고 상상해봐. 여러 방향에서 선들이 어깨로 모여드는 거야. 알겠지? 불균형이 생기면 일부 근육이 더 긴장해서 한쪽으로 더 세게 당기고 다른 근육들은 약해져서 덜 당기는 것과 같아. 우리는 이걸 자동차 바퀴나 오토바이 바퀴처럼 생각할 수 있어. 바퀴나 타이어가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움직임을 해야 할 때 한쪽이나 다른 쪽이 더 많이 닳기 시작하지. 어깨도 똑같아. 항상 이런 정렬 불량이나 불균형이 있으면 어떤 근육은 더 많이 당기고 어떤 근육은 덜 당기게 돼. 결국 관절의 어느 한 지점이 닳게 되고 마찰이 더 심해지고 더 많이 비벼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우리가 어깨, 예를 들어서 점액낭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불균형, 어떤 근육이 더 많이 당기거나 덜 당기고 있을 때 그건 경추, 즉 목에서 올 수도 있고 흉추에서 올 수도 있고 갈비뼈에서 올 수도 있고 요추나 골반에서 올 수도 있어. 거기서부터 오는 근육이 있어. 광배근이야. 팔까지, 어깨까지 이어져 있어. 알겠지? 하지만 더 가까운 곳일 수도 있어. 견갑골이나 쇄골의 불균형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깨 자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봐. 여러 근육들이 있어. 여기저기 작은 갈래들, 여러 가닥들이 어깨를 연결하고 있어. 어깨에서 견갑골까지 연결하는 근육들이 있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근육인 견갑하근도 있어. 내가 이미 견갑하근에 대해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 어깨에서 쇄골까지 연결하는 근육들도 있어. 자, 어깨에서 쇄골까지 연결하는 근육이 있고 또 어깨를 연결하는 근육들도 있어. 여기 봐. 이게 바로 큰 등 근육인데 어깨에서 허리 척추와 골반까지 연결돼 있어. 즉, 허리 척추의 불균형, 흉추의 불균형, 갈비뼈나 목의 불균형이 어깨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정렬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님? 지금 바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 내가 몇 가지 운동을 알려줄 건데
이 운동들은 테스트로도 쓸 수 있어. 알겠지? 첫 번째 운동은 견갑골과 쇄골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균형의 원인, 즉 당신에게 점액낭염을 일으킨 원인이 쇄골이나 견갑골에 있다면 이 운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통증도 완화될 거고, 알겠지? 이건 간단한 운동이야. 자,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팔을 90도까지 들어 올리고 손끝을 어깨에 대.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해. 알겠지?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님, 제가 90도까지 올리면 아파요. 내려 조금 더 아래로 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해봐. 손을 여기 대고 이제부터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봐. 뒤로 원을 그려 최대한 넓게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가장 크게 원을 그려봐. 뒤로 10번, 그 다음에 앞으로 10번 해. 너도 나랑 같이 이걸 하고 있다면 네 어깨뼈가 뒤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느껴질 거야. 마치 다니엘 산처럼 왁스 바르고 왁스 닦는 것 같이. 바로 이 움직임이 어깨뼈가 뒤에서 하는 동작이야. 그리고 동시에 여기 앞에 있는 쇄골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해. 그래서 이 간단하고 별거 아닌 운동이 어깨뼈와 쇄골의 움직임을 개선시켜줘. 그리고 만약 쇄골이나 어깨뼈가 원인이라면, 이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네 어깨에서 이 동작을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해줄 거야. 세상에, 좋아졌어. 마법이야. 이 운동은 경추, 흉추, 갈비뼈, 그리고 허리의 움직임도 좋아지게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간단한 운동이야. 의자가 필요하고 의자의 등받이가 어깨뼈 높이 정도에 오도록 해줘. 알겠지? 골반을 잘 맞추고 앉아서 엉덩이가 의자 등받이에 닿게 하고 척추도 등받이에 기대서 딱 붙여줘. 알겠지? 허리가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등받이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 의자에 잘 맞게 앉았어.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가락을 교차해서 목 뒤로 가져가. 그리고 살짝 모아서 팔꿈치를 앞으로 가져가려고 해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 동작을 하지 않거나 손을 아무렇게나 놓거나 팔꿈치를 벌린 채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뒤로 기울일 때 목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가슴이나 몸통은 덜 쓰게 돼. 알겠지?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엇갈려 잡으면 이 손이 목을 살짝 당겨주면서 스트레칭 하듯이 도와줘. 그러니까 손가락을 엇갈려 잡고 목에 대고 팔꿈치를 앞으로 모으고 편안할 때까지 몸을 뒤로 젖혀. 몸을 뒤로 젖히고 숨을 내쉬고 다시 돌아와. 이걸 10번 반복할 거야. 몸을 젖혀. 그리고 돌아와. 몸을 젖혀. 그리고 돌아와. 네 번째입니다. 숨을 내쉬고 그리고 돌아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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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내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갈비뼈의 움직임을 조금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횡격막을 늘리고 척추 앞쪽의 모든 근육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이건 마치 추가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번 동작을 했으면 다시 테스트해보고 팔을 다시 움직여서 통증이 완화됐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님, 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설명하는 두 번째 유형의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액낭염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게 바로 증후군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우리 채널이나 소셜미디어를 자주 보신 분이라면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이 위팔뼈가 회전하면서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 팔뼈가 있습니다. 이건 제 오른팔이고요. 팔뼈가 여기서 견갑골과 관절을 이루고 위쪽에는 견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들어 올리려면 이 뼈가 회전하면서 아래로 미끄러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없으면 뼈가 그냥 올라가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눌리면서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곳에는 윤활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어깨 자체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일 때마다 이런 충돌이 발생합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걸 개선하거나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또는 이게 당신의 점액낭염의 원인인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려면 의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의자 좌석을 이렇게 잡으세요. 가능하면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팔이 다칠 수 있고 바깥쪽을 잡으면 여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팔걸이가 없는 의자. 팔걸이 없는 의자를 사용하고 여기 의자 좌석을 잡으세요. 척추는 바르게 편안하게 앉으세요. 어깨를 이완하고 팔을 이완하세요. 유일하게 힘을 주는 곳은 손입니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만 힘을 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30번 반복하세요. 알렉산드리, 여기 봐요. 아이고, 아프죠?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편안한 범위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오세요. 30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주는 리듬이에요. 알겠죠? 어깨를 편안하게 두면 반대쪽으로 기울일 때 미끄러지게 돼요. 제가 말했던 그 작은 움직임 기억나시죠? 이렇게요. 상완골이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어깨 관절에 일종의 윤활유를 넣는 거죠. 그리고 견봉과 팔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완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억지로 더 가려고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30번입니다. 30번을 다 했으면 움직여 보세요. 어깨가 더 가벼워졌는지, 통증 없이 어깨를 더 잘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분들이 이미 통증 완화를 느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몸의 특정 부위에 있는 통증이나 염증이 다른 부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닥터 알렉산드리 모타, 저는 이미 견갑골과 쇄골 운동을 했어요. 닥터 알렉산드리 모타, 저는 이미 의자 운동, 척추 신전 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어깨 미끄러짐 운동, 충돌 증후군을 개선하는 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통증이 있고 아직 크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갈고리형 견봉 또는 견봉에 갈고리가 있는 소수에 속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견봉이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서 곧게 뻗어 있는 대신 아래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 아래로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이 공간이 더 좁아지고 점액낭이나 힘줄이 마찰을 일으키기 쉽게 만들죠. 즉, 이런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조금 다른 견봉을 가진 사람들은 점액낭염과 극상근 건염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갈고리 모양 견봉을 가진 사람이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할 필요도 그래서는 안 듭니다. 알겠죠? 우리는 항상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해서 우리가 통증을 개선하거나 예방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리, 저는 갈고리 모양의 견봉이 있어요.
엑스레이, 초음파, MRI 검사 결과도 이미 들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준 모든 운동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좋은 움직임을 유지하려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채골, 견갑골, 경추, 흉추, 흉부, 갈비뼈, 요추, 그리고 골반에서요. 운동 자체도 잘 지도받아서 하면 갈고리 모양의 경봉이 있어도 어깨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됩니다. 무수히많은 정말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있어서 본인에게 맞게 개선할 수 있고 당신의 경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거든요. 알겠죠? 오스테오패스를 찾아가면 그분이 당신의 몸 전체를 평가하고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요. 당신의 경우에는 오스테오파스가 그 움직임을 교정하고 개선해주며 어깨를 바로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어깨를 건강하게 유지해 줄 거예요. 알겠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이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매일 3번씩 해야 하거나 하루에 1번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걸 미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 일하러 가기 전에, 칠판에 글씨 쓰기 전에 그때 충격이 가는 동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이 운동은 전후로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따르면 그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점액낭염이나 건염이 생기지 않거나 혹시 생기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하이메 슈크만, 하이메 씨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점액낭염이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제 팔이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이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물리치료사이자 전골 의사이고 약물 처방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3가지 원인 중 어떤 것이든 아보사이트의 경우에는 약물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보사이트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오래가는 결과를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당신의 경우에는 소염제나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사 치료까지 받기도 합니다. 즉, 약물을 직접 점액낭 안이나 근처에 주사하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저에겐 이게 분명하고 논리적입니다. 만약에 염증을 줄이기 위한 약을 복용했는데도 염증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건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에 다른 무언가, 보통은 움직임의 불균형, 긴장의 불균형, 기계적인 불균형이 있어서 그게 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깨를 정렬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약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마 누군가는 이미 댓글에 달았을 수도 있다고 확신해요. 알렉산드리, 저는 온찜질을 써야 하나요? 얼음을 써야 하나요? 어깨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자, 갑시다. 고전적으로 의사들, 정형외과 의사들, 그리고 일반 물리치료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얼음을 대세요. 왜냐하면 점액낭염이나 건염이 염증이라면 얼음을 대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입니다. 제가 제 환자들에게 조언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음찜질과 온찜질을 모두 시도해보세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생각해보면 얼음찜질은 소염제처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당신의 경우 염증만 줄여서는 도움이 안 된다면 얼음찜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얼음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에 어떤 불균형이나 정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충돌 증후군 문제가 있다면 얼음찜질은 그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얼음 찜질을 하라고 했는데 얼음 찜질을 하고 나서 얼음을 떼고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파요. 이런 경우엔 얼음 찜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즉 몸이 염증을 더 잘 쌓을 수 있게 되고 관절 자체도 더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즉 온찜질은 불균형과 충돌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얼음 사용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음 사용 중이나 후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사용하면 좋아질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염증이 심하게 있는 갈고리 모양 견봉 같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서 얼음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얼음을 사용해 보세요. 만약 더 나빠지면 그때는 열을 사용해 보세요. 좋아지면 어깨가 더 부드러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열을 사용했더니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내 팔 전체가 욱신거리고 불편한 것 같아. 얼음을 대니까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원인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깨 점액낭염이나 어깨 또는 몸의 어떤 부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쩌면 다음 알렉산드리의 답변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큰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